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2차 전지주, 단기 매수냐, 저가 매수냐, 단기 관망이냐. 최근 인플레와 원화 약세 등으로 인해 2차 전지주가 6월 들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6월 들어 2차 전지주의 주가 흐름과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 정리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번 달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 공장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하락폭을 더 키웠는데요.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이 2차 전지주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2차 전지주의 이번 달 주가 흐름 그리고 증권사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를 알아봤는데요. 삼성 SDI의 주가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달 중순까지 하락했던 동사의 주가가 이후에는 소폭 반등했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의 1분기 OLED 소재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삼성 SDI는 원통형 배터리 파일럿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BMW가 원통형 배터리 적용을 공식화하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주의 투심 약화로 다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 SDI는 오늘 오후 1시 40분 기준으로 53만 4천 원에서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흐름도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하락 곡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일 공사가 공시를 통해서 미 공장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죠. 1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였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1시 40분 기준으로 53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도 보시죠. 세 종목 중에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양극재 수요 회복에 따른 영향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만 1,400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증권사가 제시한 2차 전지주 투자 계획을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LG엔솔에 대해서 지금이 마지막 고비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분기의 실적 부진은 중국의 봉쇄로 인한 것이라면서 일시적 영향이라고 밝혔는데요. 하반기에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분기부터 생산 차질로 이연된 테슬라형 매출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폭스바겐의 유럽 생산이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에 대한 의견도 보시죠. 키움증권은 삼성 SDI가 2분기에 배터리 업종 내에서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부가 배터리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고객사가 기존보다 다변화될 것이라면서 동사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의견도 보시죠. 대신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전기차 수요가 견조하고 하이니켈 수요 또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던 공장이 재가동되었고 양극재 생산 능력이 확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주의 주가와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어제였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투입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든다면서 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하려던 배터리 단독 공장 투자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LG 엔솔을 비롯해서 이 2차 전지주 이틀째 주가 큰 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수창 파트너님, 이 애리조나주 공장이 보니까 이 북미 시장 원통형 배터리 전용 독자 공장을 건설을 함으로써 이제 LG 엔솔이 이제 처음이라고 하던데 네. 이거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투자를 재검토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빠진다? 그럼 LG엔솔만 빠지는 거는 그렇다 쳐도 다른 종목까지 다 빠지는 것은 사실 확대 해석되고 시장이 좀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럼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우선 LG엔솔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본다면 LG엔솔의 이번에 투자 재검토는 아주 적절하다고 봐요. 오히려 비용을 많이 증가시킨 상황에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잠시 한 발 뒤로 밀려나도 나쁘지 않다. 일부 후퇴라고 보여야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LG엔솔에 대해서
어떤 투자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LG엔솔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자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추격이 심상치 않다.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거기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점수를 매겼는데 실적으로 기술 설계라든가 생산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들이 배터리 3사가 2위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수요와 조달, 특히 조달 부분에서 원자재 조달 부분에서 일본 업체들보다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도 좀 낮게 평가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더 부각될 수도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거 많이 지금 안 좋은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원자재 조달에 있어서는 중국 업체들 빼면 사실상 조달이 원활하게 돌아간 나라가 없습니다. 최근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만 LG엔솔이 인도네시아에서 LG 컨소시엄에서 포스코홀딩스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예. LX 인터내셔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했죠. 그때 당시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11조 원대, 우리나라도 약 90억 달러, 11조 원 정도 집중 투자해서 인도네시아에서의 그 당시 니켈이었죠. 니켈이 매장량이 인도네시아가 채굴량도 1위고 매장량도 1위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앞으로 확보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렇다면 LG엔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 능력에 있어서도요. 현재 세계 2위입니다. 예. 그리고 2030년도까지 앞으로 10년간 그 생산 능력에 대해서 보면 전 세계 배터리 전기차 업체 배터리가 2021년 작년 기준으로 약 1000기가와트시가 안 됐거든요. 990 정도 됐는데 향후 10년 뒤 2030년도는 8247기가와트시라고 생산량이 증대될 걸로 봐요. 거기서 10년 후에 증가했을 때도 1위는 여전히 중국 업체인 CATL이고 2위가 LG엔솔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설계 능력과 기술 능력과 생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LG엔솔의 오늘 하락은 좀 과한 하락일 수도 있다. 단 다른 요인에 있어서 좀 하락을 맞고 있는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2차 산업에서도 선제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최근 들어 인플레라든가 경기 둔화 리스크 때문에 2차 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2차 전지가 지금 하락하는 빌미는 지난 시간 우리가 에코프로는 몇몇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할 때 2차 전지 제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일부 종목만 그럴 뿐이지 전 정부에서 고속 성장했던 2차 전지는 차익 매물 과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거기에 요인이 하나 딱 나온 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이제 2차 전지 소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양극재 같은 경우가 전체 배터리 생산에서 40% 이상 차지하는데 양극재에 들어가는 게 리튬, 코발트, 전구체, 니켈, 망간, 인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최근에 2분기에 이 업체들이 소재 업체들이 계약을 할 때 분기 내지 반기 단위로 계약하는데 이번 2분기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5% 이상 인상이 있어요.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 셀 업체들은 생산 비용 단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고 또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차 한 대 5천만 원짜리 차량 판매가 기준이라면 이렇게 25% 인상이 됐을 때 차량 가격이 최소 200에서 300만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좀 소비가 둔화된다, 내구재 소비도 좀 악화된다, 소비 지출 개인 소비가 얇아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럼 전기차에 대한 판매도 수요도 증가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둔화되거나 우려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오늘은 수급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강한 매물을 막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당분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잡히기 전까지 2차 전지 업체들 전체적으로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매물 악화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긴 합니다.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차 전지 대장주가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부장주들도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 소부장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한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데 보면은 올해 딱 비교해 보면 곡물 테마 같이 움직이니까 돈이 그쪽 유동성이 들어와서 한 번에 강한 시세를 몇 번을 움직여지면서 나왔었고 지금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같이 빠지거든요. 예.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빠져나가는 모습 일부 몇몇 종목이 그렇게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부장들도 성장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사실 주가 상승 반영이 몇 년 동안 굉장히 가팔랐어요. 그거에 따라 그 시점에 또 전기차의 판매도 급증했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원자재 상승 때문에 판매가 둔화될 수도 있어. 이런 어떤 부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소부장들도 같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또 여러분 최근에 계속해서 뭐 2차 전지 지난번에도 했지만 배터리 투자 작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새로운 소식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도 지금 시점에서 같은 매물을 맞으면서 좀 소화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지금은 시세를 분출하고서 올라가는 국면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에서 좀 차익을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소부장까지도 같이 전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제 차트 잠깐만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 우선 소부장을 보기 앞서서 제일 대표적인 삼성 SDI잖아요.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이게 월봉입니다. 삼성 SDI가 작년에 1월달 고점 그리고 한 번 더 고점 나오면서 같이 매물이 나오면서 흘러내려왔거든요. 이 예. 과정 속에서 LNF, 에코프로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실적으로 좀 빠져나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다 장비업 SKC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늦어도 하반기부터 대다수의 종목들이 섹터가 같이 좀 매물을 맞고 있는 과정이 되고 그리고 장비업체에서는 PNT가 작년 하반기에 한 번 흔들림 있었는데 예. 한 번 더 올랐다 지금 급매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들은 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같은 섹터가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아까 LG엔솔 하나 더 설명드리면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도 LG엔솔 저는 시가총액이 70조 원대가 보여준다면 예. 저가 매력이 발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70조 원이 되려면 전저점을 한번 깨야 돼요. 그러면 현재가 기준 30만 원이 한번 이탈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시점에 온다면 LG엔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30 종목 개최에서 그럼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개최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타이거 2차 전지 테마군요. 네, 진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2차 전지 현재 국면에서의 약간 부담스럽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 시장이 좀 하락할 때, 현재 2차 전지 섹터가 좀 하락하는 조정의 이유들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는 앞으로 성장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는 거 터치하는 거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타는 거 터치하는 거에 있어서 배터리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2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했던 것처럼 제2의 반도체 산업 불릴 텐데 그럼 반도체 산업이 성장했던 과정 들어오면 처음에 춘추정수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치킨 게임 하면서 승자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살아남은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꼭 그렇게 되리란 법은 없겠습니다만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반도체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각은 됐습니다만 일정 부분 또 기술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이 테슬라 같은 벌집 구조로 해가지고 셀투 바디라는 이 방식으로 이 또 플랫폼 형성하고 배터리 네. 들어가는 게 CAT 같은 셀투 팩이거든요. 이런 각각의 이 배터리 팩의 셀 구조 등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급격히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느 한 기업의 특정적으로 성공의 여부를 투자하는 것보단 전체 산업을 여러분들이 매입하는 게 더 좋은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예. 보죠.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내려오는 하락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단기 조정을 좀 더 이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 산업을 사시는 건 정말 좋은 전략으로 좀 봐요.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을 사시려면 2차 전지 테마 타이거 ETF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는데 보시면 2035년도까지 매도 관점이 아니라는 투자 전략을 본다면 예. 매수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쉽게. 월봉상 음봉이 발생해서 오입평을 종가 이탈하는 무렵쯤. 그러면 이번 달에 월봉상 종가는 유력하고 확정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종가 이후로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저가 매수는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단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대응은 조금 더 숨고른 형태를 기다려보시고 LG엔솔이라는 대장격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시가총액 70만 원 언저리가 이탈되는 과정이 온다면 거기서 매도라든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기를 엿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30 종목 캐치에 오늘은 흔들리는 2차 전지 저가 매수냐 단기 관망이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